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르입니다. 16번째 주린이 탈출기 시작해 볼 건데요. 원래 16강에서는 잔고를 보면 늘 등장하는 용어죠. 예수금, 증거금 이런 것들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주식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요청이 좀 많아져서요. 유상증자부터 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 꼭 들어본 용어죠. 근데 꼭 내가 보유한 종목이 뜬금없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막 그제서야 뭐야 이게 뭐야?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내 주식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혼비백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개념부터 잘 잡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시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유상증자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 투자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운영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은행에서 빌린다. 2. 채권을 발행한다. 3. 주식을 발행한다. 이 중에 기업들은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할까요? 네, 당연히 3번.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한다 겠죠. 왜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주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하고 난 뒤에 회사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주주들로부터 아주 욕을 먹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돈이 필요한 경우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서 그 주식을 돈을 받고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 이것을 바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증자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동기가 생기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똑같이 팔겠다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사고 말지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어요. 귀찮게. 네, 여기까지 개념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유상증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SK렌터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의 강세, 에로티베큐, 삼성전자 상대로 유상증자 소식의 강세. 그럼 유상증자가 호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봐주세요. 유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소식의 10.7% 하락, 네오팩트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의 하락, 티웨이항공 유상증자 결정의 하락세. 이번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다 하락했다고 하네. 뭐야? 복불복인 거야? 싶죠? 자, 그럼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따질 때 체크해야 할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회사가 선택한 유상증자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이렇게 4가지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배정하는 증자 방식이고요. 이미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로 새로운 주식을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한 주당 0.2주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공개 판매하는 증자 방식이에요. 공모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금을 납부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회사는 그만큼 자본금을 늘리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은 회사와 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들일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나 참여했던 일반 공모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마지막으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은요.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요. 근데 참여 안 한 주주들이 있어서 물량이 좀 남았다.
이것을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공모해서 증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업이 새롭게 주식을 더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 혹은 특정 관계인에게 팔고요. 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게 유상증자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이나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은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여요. 왜냐?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게다가 아까 신주는 현재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 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식이 현재가 수준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후에 싼 가격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에서는 신주가 상장된 이후에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매도 압력이 강해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시장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다, 악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유상증자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가진 개인이 유증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인식됩니다.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참여한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에로티 백큐의 사례 봤잖아요. 에로티 백큐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삼성전자가 에로티 백큐에 투자를 했다는 뜻이니까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SK렌터카 그리고 에로티 백큐 모두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상증자 방식과 함께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상증자의 목적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이 크게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으로 나뉘는데요. 시설자금은 신규 설비 투자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고 영업양수자금은 M&A 자금 확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고 운영자금은 말 그대로 회사 운용에 필요한 여러 부문에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채무상환자금은 빚 갚겠다는 거죠. 딱 봐도 채무상환자금으로 그냥 쓰인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볼까요?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더 찍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지기 마련이죠. 근데 조달한 자금을 미래성 있는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과의 M&A에 쓰겠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증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유증을 너무 많이 해서 주식수를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충분히 가치 있는 부분에 쓸 돈이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자들은 유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상증자 청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네, 그렇다면 유증 방식과 자금 조달 목적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다트를 활용해 주세요. 다트에서 기업명 검색하고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정리된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HTS나 MTS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로. 하지만 왜 다트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금의 사용 목적을 좀 자세히 뜯어보려면 증권 신고서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게 MTS나 HTS 상에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주요사항 보고서 괄호치고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계략적인 자금 조달 목적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두산 퓨얼셀의 자료입니다. 보면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택했고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쓸 예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증권 신고서에서 자금의 사용 목적을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시설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이고 운영 자금은 또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엄청 자세히 나오니까 내가 만약 주주라면 꼼꼼히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보다 보니까 아까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두산 퓨얼셀도 그랬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유상증자 발표 바로 다음날 오히려 상한가까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쭉 빠지기는 했지만 또 얼른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청약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109.96%. 이렇게 100%를 넘어가면 청약한 수량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상증자 청약에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유망한 수소 연료전지 분야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증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유상증자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기존 주주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호재로 나머지는 악재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도 평가가 나뉘기 때문에 자금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증권 보고서를 통해 확실히 파악하자. 결론적으로 유증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겪고 판단을 하려면 단순히 유상증자라는 단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유상증자 권리락, 그리고 신주인수권, 그리고 유상청약까지 공시 보면서 챙겨야 할 내용들과 실제로 취해야 할 액션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